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이번 제244회 정례회 구정정리를 위해 자리를 하고 계시는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시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언론사분들께 감사드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들어가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산 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입니다. 일천여 공직자분들은 이번 제244회 정례회가 많이 힘들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차례주실과 조례안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청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의 인사 관련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2022년 1월 30일 기준 금천구 공무원 현원은 정보직 1명, 일반직 공무원 1163명으로 총 1164명입니다. 이 중 여성 공무원은 4급, 5급 이상 63명 중 19명, 6급 이하는 1106명 중 643명, 총 662명, 57%입니다. 행정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6급은 61.9%, 7급은 62.5%, 8급은 67.7%, 9급은 65.5%입니다. 전체 794명 중 504명으로 63.5%입니다. 질문에 앞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분석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환경과 분위기에 맞춰서 금천구의 조직진단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공무원 조직 여성 공무원 비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젊은 공무원의 높은 이직률과 공무원의 채용 경쟁률 하락, 공무원 연금 개구리 난 사기 저하 등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공직사회 분위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 문화는 바뀔 기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일할 만한 조직, 소통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등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업무 특성상 남성 공무원이 필요한 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남성 공무원이 많은 시기가 있었지만 이 추세를 간다면 남성과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고착될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임기제 활용도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은 양성평등 시대입니다. 직무 특성상 성별을 고려해야만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만 단속 업무와 힘쓰는 업무 등은 남성, 단순 민원 업무는 여성과 같은 선례를 답습하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는 이 시대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행정 여건에 맞게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어느 공무원이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칸막이 없애기 등 업무 처리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본 의원은 이 소통하는 조직 문화 확립,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업무 재설계, 성별을 고려한 부서별 인력 배치 등을 위한 중장기적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조직 진단의 시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이 많은 승진 전보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4급, 5급 승진자들의 근무 잔여 기간을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4급 승진자 16명의 근무 잔여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6명, 1년 몇 개월이 5명, 2년은 3명, 3년은 2명입니다. 서기관 최소한 2년을 근무하고 퇴임하는 것이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한다면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파악할 수도 없으며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획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행정사무소를 받고 퇴임하게끔 해야 업무의 책임감을 느끼고 소신껏 일하지 않겠습니까? 서기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5급 공무원을 사전에 내정해놓고 내정자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수 4년이 안 되니 다른 승진 대상이 있어도 승진을 시키지 않고 서기관 공백 자리를 공백으로 두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5급 승진자 35명에 6급 주사 근무 기한을 보겠습니다. 5년 간 넘은 직원 2명, 6년 5명, 7년 8명, 8년 11명, 9년 8명, 10년이 1명입니다. 6급 주사가 무보직까지 208명 중 35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 역량이 뛰어나길래 6급에서 5년 6년 근속하고 승진합니까? 어느 정도의 연금 서열과 업무 능력으로 승진해야 하는데 구청장과 실세의 친분 등 노비를 잘하는 직원이 승진하다 보니 결국 실세를 찾아 눈도장만 받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보직에서부터 업무 의욕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사교도 문제입니다. 지난번과 이번 인사교류는 직급별 형편에 맞지 않는 인사교류입니다. 5급이 전출되고 4급이 전출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온 외부 인사가 금천구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고 금천구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으며 1년만 있다가 퇴직하는데 어떠한 업무 역량을 펼쳐 공헌할지 궁금합니다. 내부에서 발탁하지 않는 승진 인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업무를 챙기지 않으며 적당히 몸보신만 하고 갑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가 되어 외부에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구청장의 이러한 행태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구청장은 직원들의 불만의 소리를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도 평가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 전 직원 20.5%, 약 239명 외에는 근무 의욕이 없고 직장이 재미없다고 합니다. 결국 시키는 것만 하고 새로운 기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구청장님, 민선 7기, 8기를 오는 동안 승진 인쇄 때마다 소위 실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명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거나 업무 능력 외에도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할 구청장님이 인사가 직원들의 물론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가 아니라 참사입니다. 왜 이렇게 반발과 빈축을 사는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까?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유하는 것은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인사는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탁사행정이 우려가 되는데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많은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는 말해서 무하겠습니까? 구청장님, 전부와 승진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말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인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서기관 공백 사태, 서울시와 인사교류 사태, 승진자들의 근속 연수, 내부 승진 문제 등 다양한 인사 참사에 대하여 이러한 인사 문제가 발생한 사유와 개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22년도 결산감사 대표위원으로서 현재의 예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반에게 특별하게 이월액 중 명시 이월액이 529억 6,867만 9,616원, 사고 이월액이 215억 3,532만 2,570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212억 8,476만 4,096원입니다. 교부 차익이 5억 5천 76만 8,166원으로 일반에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순세기 예금이 1,319억 8,792만 118억입니다. 여기에 2022년도 1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 24만 132명분 120억 66만 원을 편성해서 금천구에게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118억 3,41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7,250만 원 중에서 기간제 1억 1,700만 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업무추진비 550만 원, 전산개발비 30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재난지원금 중 3,200문 16억 2,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겠습니다. 1개동 320명 건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만약에 재난지원금이 아니었다면 2022년 결산검사 순세계인예금은 1,440억 원이 셈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의 일반 원칙 등에 의하면 세수를 못 걷는 것도 문제지만 세출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계획예산과에서 직보체계로 잘못했고 추계 편성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년도 보겠습니다. 2020년 32건에 14억 7,097만 8천 원, 21년 29건에 특별하게 한 건 6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8,649만 4천 원, 2022년 25건에 6억 3,839만 2천 원, 그리고 2023년 3월 8일 기준으로 1,588만 5천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2항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전용 건수와 금액은 의회가 본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서별 보통 예금 계좌 관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좌 수는 81개로 법인카드가 45, 보조금 반납이 14개, 수익금이 3개, 퇴직 적립금이 3개, 기타가 15개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부서에 300만 원 이상인 보통 계좌는 총 81건에 24억 6,600만 원으로 민간 위탁사업, 각종 보조금, 반납금, 퇴직금, 적립금, 법인카드 결제금액 등 순입니다. 보조금 반납이나 수익금 등은 예산 반납이나 세외 수입 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하여 불필요한 잔액이 방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부도 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은행 카드 계좌도 역시 259조나 있습니다. 계좌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바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공유유산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유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자체의 부담이니 기부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적절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2022년도 말 금천구청의 공유유산은 총 1조 1,084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53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제표 검토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공유유산 및 물품의 변동내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변동내역을 발생 즉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고 공유유산 및 물품의 총괄 담당자는 변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판단하고 승인하여 정확한 변동내역이 이호조 시스템에서 세월 공유유산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유산 등록 및 삭제 시 누락하거나 합병 시 오류 등으로 정확한 변동 내역이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도 관리체계의 문제입니다. 23만 금천구민의 삶 향상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예산 관리가 소홀한 것은 내부적으로 공직자의 자세가 복지부당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역시 지휘 책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민선 1, 2기 때 재정 자립도가 서울시 24위, 3, 4기 때 22, 23위 운영되면서 특별 고병과 조정경으로 금천구를 발전시키고 재정 자립도 가지고 공무원 급여 주고 사무관리하였습니다. 지금은 사배가 많은 당초 예산 7,105억 660만 7천 원이다 보니 공무원의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전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결산 잔액과 순서개인 예금 및 예산 전용, 세입 세출 추계 및 공유상 관리 부실 등 다양한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및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 1,650만 원 초과 5,5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 기업 수익액 현황을 분석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9일 기준 중소벤처기업에 등록된 여성기업은 700, 장애인 기업은 800개로 총 780개 기업이 광역 17개, 시군구 247개, 총 2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주합니다. 우선 연도별로 금융구 수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74건 중 타구가 153건, 금천이 21건, 영업비 60건, 물품이 4건, 공사가 66건에 예산 집행은 53억 5,753만 6천. 2020년 254건 중 타구 169건, 금천이 85건, 용역이 90건, 물품이 77건, 공사가 87건. 예산 집행은 86억 2,408만 560원입니다. 2021년 248건 중 타구가 159건, 금천이 89건, 용역이 110건, 물품이 66건, 공사가 77건. 예산 집행은 81억 7,703만 3,480원입니다. 2022년 287건, 타구가 190건, 금천이 97건, 용역이 125건, 물품이 62건, 공사가 100건. 예산 집행은 95억 1,595만 9,540원. 23년도 4월 19일까지 79건 중 타구 58건, 금천이 21건, 용역이 4건, 물품 11건, 공사가 19건. 예산 집행은 27억 4,679만 3,890원입니다. 금천구에 등록된 업체는 81개로 약 10%에 해당하지만 등록된 업체 중 몇 곳을 찾아가 보면 사무실은 잠겨 있고 전화로 착신되어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업체들이 일부 장애인 여성들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세우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650만 원 이하 수익의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보겠습니다. 1년에 한 업체가 수익계약을 6건 이상 못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럼 구청장님 7기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9년 805건 중 관내업체가 401건 50.1%, 2020년 852건 중 관내업체가 495건 58%, 2021년 757건, 관내업체가 412건 54.5%, 2022년 681건, 관내업체가 324건 48.3%, 2023년 4월까지 219건 중 91건 42%입니다. 이 정도의 수치라면 본의원은 금천구의 토착비리에 무게를 두고 조사특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인 여러분, 금천구가 전국에서 수의계약 사업을 하기 좋은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장애인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시 구청서 확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 추경 편성되었는데 지역경제과에 추진한 소상공인 10만 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까지 서비스업 점포수는 연평균 1.2% 증가했으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2016년 약 860만 원에서 2021년 680만 원으로 연평균 4.6% 감소되어 있습니다. 2019년 통계상 5만 5,019개 중 금천구의 지역상권 점포수는 15,591개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9번째입니다. 비중은 소매업이 7,743개, 49.3%, 서비스업 4,075개, 26.1%, 외식업 3,774개, 24.2%, 순이며
점포당 원 평균은 매출액은 연 1억 6천만 원으로 소매업이 2,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예식업이 약 1,200만 원, 서비스업이 약 680만 원 수준입니다. 금천구에 대형마트가 3개, 쇼핑센터가 7개, 기타 대규모 점포 5개, 유통업체가 5개 운영 중입니다. 2022년 말 금천구의 동방성장 관련한 업체는 협동조합이 28개, 72.7%,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 52개, 23.9%,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각 3개, 1.7%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월 29일 제243회 이민시의 1차 추경에서 연 매출 2억 미만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해당 업소 8,000개에 10만 원씩 준다는 지급하는 8억 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80%가 직접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지 못해서 출가한 자식 등의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접수 마감일 5월 19일까지 신청을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마감 기한을 5월 30일까지 연장했지만 지급액이 50%도 미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돈 10만 원 주면서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면 받지 말라는 거 아니냐며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몇백만 원도 간단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춰본다면 생색만 내고 정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기본서를 보면 준비 서류와 기재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대상자는 주민센터에 가서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접수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합니다.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사업을 잘 추진해야 했다는 집행부에 신뢰하여 추경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도 다 제 얘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한 정책이라면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결과 및 사업에 대한 집행부와 평가와 그 근거 그리고 실제 금천구의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